나는 이 정부 볼 때마다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얘네들은 검찰 수사권을 제외하면 사실상 다 빵점이에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뭐냐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애들이거든. 원래 모든 부처는 대가리에 그 대가리를 그대로 따라가요. 공무원의 특성이기도 해. 근데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 처방이 거지 같은 거예요. 저출생의 이유가 오은영 박사의 금쪽이 방송 때문이래. 정정권 씨 찾더니 이제 또 하다 이제 저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저번에는 한번 나 혼자 산다 때렸잖아요. 야, 연예인들이 혼자 사는 방송을 내보내니 결혼 안 한다. 그리고 지금 금쪽이 나오는 애들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솔루션이 필요한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금쪽이 박사가 그걸 솔루션 한 거 보고 얘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싶어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애들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찍들한테는 저게 맞는 말이에요. 좀 편하네요, 그죠? 때릴 때 있고 이유 있고 해서. 이 찍들이 보기에 맞는 말이야. 그렇지, 텔레비전에서 저렇게 하는데 얘 결혼하고 싶겠냐고, 얘 낳고 싶겠냐고 하는데 진짜 공부 안 하죠. 뭐 이거는 그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뭐 이런 게 게임 때문이다라는 거랑 또 같은 논리인 거죠. 어떻게 사람들이 그런 걸로 휘둘립니까? 오은영 금쪽이 방송 때문에 애를 안 낳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여건들, 그 주택 문제라거나 주택 이후에 그다음에 여성의 취업에 대한 문제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얽혀 있는 건데 단순하게 TV 때문이다. 정말 너무 한심해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 저거는 특수한 경우의 솔루션이잖아요. 상당수의 아이들은 정말 사랑스럽고 예뻐요. 네, 근데 이게 저출생에 관한 정책을 내놓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 사회 전체 복합적인 문제를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를 어쨌든 풀어야 된다라고 방법을 내놓기 위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뭐 하나를 두드려 잡으면 된다. 이거 딱 검사짓이죠, 검사짓. 수사하고 두드려 잡고 하는 방식 그대로 아닙니까? 이 방송 없애면은 우리 출생률이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저출생, 뭐 옛날 말로는 저출산이 거의 재앙 수준이 돼버렸거든요. 물론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것도 기회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최근에 관심받고 있는 나라는 인도입니다. 인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수가 많은 나라가 됐어요. 중국과 한국은 저출산 정책을 했었죠. 불과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뭐 둘 만나 잘 기르자, 하나 만나 잘 기르자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저는 놀라운 애지력을 우리 고등학교 때 윤리 선생으로부터 배웠어요. 왜 저출산하는지 모르겠다. 그때만 해도 하나 만나 잘 기르자 시절이에요. 사람들을 왜냐하면 저게 결국 인구가 국력일 텐데라는 이야기를 그때 드렸던 게 저 충격이었거든요. 뭐 어디 포스터에 붙어 있잖아 막 하나만 나 잘 기르자. 근데 인도 전체 인구의 평균 연령이 27세라니까요. 그래서 인도가 최근에 달 남극에 착륙할 정도의 뭔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자라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내가 봤을 때 중국 시대는 이미 끝나가고 있는 내리막길인 것 같고. 근데 한국이 0.73인가 그렇죠. 네. 그저 이재명 대표가 저 윤석열한테 진 퍼센트랑 좀 비슷해. 0.73인가 74인가 그런데 그러면 둘이 결혼해가지고 한 명도 안 낳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임진님이 임그린님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요. 있는 상황에서 얘를 안 낳고 싶게 만들잖아. 얘를 안 낳는 이유를 딱 6글자로 정의할 수 있어요. 저는 빈익빈 부익부의 결과물이에요. 결국에는 돈 많은 자식들 새끼들이야. 지금 저 김행 딸처럼 집은 그냥 막 상속 비슷하게 막 불법으로 넘겨줘가지고 50억대 부자를 만들어 놓으면 왜 안 납니까? 얘를 낳아가지고 병원에서 뭐 요즘에 그저 산후조리원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그 강남 가면 몇 천만 원대래요. 거의 한 2주 있는데 그런 돈은 없어. 집을 하나 보려고 했더니 이런 거 있죠. 요즘 그렇게 패턴이 돼 있다면서요. 남자가 아파트 장만하고. 근데 잘 사는 집 애들은 부모가 아예 아파트를 사주잖아. 그러면 거기를 한 30평대를 사면 나머지 가구는 가전제품 부모들이 다 채워주잖아요. 그렇게 안 되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결혼 안 하고 사는 거지.
그게 빈익빈 부익부로 시작된 촉발된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나아가는 어떤 일반 생활에 있어가지고요. 차별이 없게 만들어주는 게 방법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보편적 복지를 하면 얘를 나왔는데 어떻게 되는지 다 알잖아. 사교육비 엄청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복지국가를 만들 때 보람에서, 그러니까 열함에서 무덤까지를 만들어 놓고 애를 낳으면 학교는 무조건, 급식은 무조건, 취직도, 둘이 결혼을 하면 집도 정부,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주면 누가 애를 안 낳냐고요. 이게 첫 번째라고. 근데 얘네들은 지금 금쪽이 때문에 애를 안 낳는다는 이런 개소리를 해버리면 그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 기본 사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우리 아이가 의식주 걱정을 안 하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길에서 혹시나 목숨을 잃지 않을까라는 그런 식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도 MRI나 이런 것들을 검사해 볼 수 없습니다. 무상으로. 싼 급여로 검사해 볼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고 싶겠습니까? 이런데 뭐 드라마틱하게 엑시시키려고 하는 부서가 여가부 아니에요. 정말 이런 주무 업무를 맡아야 될 그런 부서를 없애려고 하는 정부에게 저희가 뭔 기대를 하겠습니까? 자, 깜짝 놀랐네. 저도 하나밖에 안 낳긴 했는데요.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전 세계가 보편적 복지를 향해 가는데 윤석열 혼자만 저러고 있어요. 실질적 약자 복지래. 그거 알아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G7, G8에 들어갔다고 하는 나라들 대부분은 결혼하면 국가가 집 줍니다. 심지어 노숙자가 저 해당의 무슨 파리 시장한테 소송할 수 있다잖아요. 왜 나한테 집 안 준다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찍득 대가리에서는 그것이 정상으로 안 보이겠죠. 그게 정상이라고. 내가 자식을 낳는다는 게 내 새끼 키워서 잘 키워가지고 돈 버는 기계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사회를 유지하게끔 만들어주는 그 아이들이 커서 세금 내고 국가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직들 대가리는 또 하나 더 들어있어. 출생률이 그것밖에 안 돼. 0.734밖에 안 되는데 또 외국인 수입하는 것도 반대를 해요. 어쩌라는 거냐?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사회가 고학력이다 보니까 3D 업종에는 아예 안 가. 그럼 한국의 제조업이 망가져. 그래서 외국인들을 수입을 하면 이 새끼들은 그 자리에 가지도 않을 거면서 외국인들, 외노자들이 자기들 것도 뺏어간다고 선동을 해요. 그게 다 이직들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그런 거예요. 생각이 없고 수준이 낮으니까 5년 금쪽이가 얘를 안 낳게 하는 이유가 된다고 말하는 저런 대가리들로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부터 그런 생각인 거예요. 저런 애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정권 잡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 천공쌤 정법 강의 중에 혹시 언급된 거 있나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경상수지 흑자가 작년에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런 거예요. 저거는 이제 그 그래프를 보시면 흑자니까 좋아? 그게 무역수지와 경상수지와 상품수지가 조금씩 달라요. 경상수지는 그 무역수지 같은 것들이 다 총 포함된 거예요. 아니 한국 사람이 내 저작권이 있어. 중국에서 벌어들일 수 있잖아요. 그럼 무역수지에 포함 안 되잖아.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경상수지라고 하는 게 지금 흑자여서 좋다가 아니라 작년에 반밖에 안 된다는 핵심을 두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경상수지까지 다 적자가 나버리면 한국은 그냥 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22년하고 2023년에 동그라미 크기를 한번 보세요. 윤석열이 망하게 만든 나라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언론들은 경상수지 흑자 이것만 보도를 하고 그 흑자가 어떤 흑자인지는 얘기를 안 하죠. 진짜 그 흑자가 났다 하더라도 이게 작년의 절반인 것이고 그리고 이 흑자가 난 것도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흑자인 그렇죠,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그 불황형 불황형 흑자죠. 그러니까 흑자라고 수입이 하는데 왜 감소하겠습니까? 수출할 여력이 없으니까 저희가 물자를 수입을 못해서 이런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거를 정말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용비어천가를 하고 있는 언론들이에요. 맞습니다.
상품 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자세히 보시면 상품 수입이 마이너스 21%가 되면서 흑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수입이 많아졌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한국은 그런 나라잖아요. 상품 수입해가지고 그걸 원자재를 가공해서 파는 나라잖아요. 윤석열이 사실 대한민국 완전히 골마 터지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 러시아가 한때는 대한민국의 무역 순위 한 10위권 안에 들던 나라였지만 현대자동차가 철수할 정도의 나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무능하듯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제일 문제는 대통령이라는 자가 대가리에 든 것이 없다 보니까 도는 소문들이 있는 거죠. 저도 그 이야기를 모 의원님한테 들었었거든요. 대통령이 장관 불러다가 쌍욕한다. 아니 맥락 없는 소리가 아니야. 왜? 바이든한테도 욕했던 놈이잖아.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그랬던 자가 장관들한테 욕이라는 게 장관 너 뭐 새끼 했겠어요? 씨발 이런 소리 했겠지. 그 새끼라는 말이 검사들이 쓰는 전문 용어라며. 말하자면 부장검사가 자기 일반 평검사한테 지금 취조하고 나와가지고 조사받고 나와갖고 그 새끼 불디? 이게 일상화돼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R&D 예산 관련해서 말하자면 이런 거지. 산업부 장관한테 야, 그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왜 성과가 없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아이씨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나 보지. 그럼 장관 대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그래도 그 무슨 장관이면 그쪽 분야의 전문성이 좀 있는 거잖아요. 쌍욕했다는 이야기예요. 동영상 한번 봅시다. 혹시 용산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으로부터 지금 시중에 소문이 파다해요. 장관님께 정말 표현하기 힘든 거친 언어를 구사해서 비난을 했다. 있습니까? 실체합니까? 아니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건 아니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냥 뭐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들을 뭐 여러분들의 아니 그냥 의견들을 잘 일상적으로 들었습니다. 국무회의가 됐든 예. 무슨 R&D 예산 관련 회의가 됐든 경제 관련한 회의가 됐든 이런 때는 무슨 말이든 다 저도 국무회의도 들어가고 다 해봤으니까 아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고 어떻게 저런 말을 쓸 수가 있지 싶을 만큼 거친 언어로 장관님을 비난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과학기술계에 파다해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재정전략회의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가 잘 경청했습니다. 거칠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건 뭐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셔도 저는 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아니 그래서 그만두고 싶다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면서요 요즘? 왜 그만두지 못하십니까? 그런 얘기 예. 누가 말씀하셨나요? 과학기술계 파다해요. 아니 조금 기억으로 전에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농담 뭐 좋은데요. 예. 아니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여쭙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정을 절대로 못하고 여기서 그런 거 있잖아요. 재정전략회의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가 잘 경청했습니다라고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이 거칠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뭐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셔도 저는 뭐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거 했다는 거잖아 지금. 왜 아니라고 말을 못해. 그러니까 대통령이 쌍욕했다. 쌍욕했냐 안 했냐 이런 건데 이게 가장 큰 문제라니까.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아집이 이런 거예요. 뭐 R&D 예산을 깎았네 만에 이런 것보다 대통령한테 장관이 그러니까 쌍시옷 정도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뭘까? 지난 정부에 저희가 진짜 많이 썼던 말이 그거예요. 대통령께서 얘기하셨던 게 태도가 본질이다. 저희가 그 윤석열 대선 후보 당시에 족발열차 생각나시죠? 그 공공이 다 쓰는 그 의자 위에 다리 올린 그때를 떠올리면 뭐 이거 누가 봐도 했었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그 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자리에 있는 직인데 대통령이라는 것이 이렇게 저희도 이런 회의석상에서 하지 않을 그런 언행을 한다라는 게 정말 부끄럽고 정말 어떻게 말해야 되지? 그러니까 정말 치욕스럽습니다. 그런 거죠. 그 외교하는 가운데 바이든한테 욕설할 정도의 인성이면 뭐 태도가 본질이라 그랬잖아요. 이재명 대표한테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들끼리 있을 때.
그냥 그렇게 할 거예요. 이재명 그 XX라는 얘기를 쓸 거예요. 장관은 뭐요? 내가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어. 쉽게 표현하면은 윤석열이 자기가 더 잘 알면 네가 장관하면 되지 왜 전문가 불러다 장관 시키냐고. 그래놓고 R&D 예산은 싹둑. 성과 안 났으니까 R&D 예산 깎는다는 말이 이직들은 이해 못하겠지만 제일 무식한 말이에요. 성과가 낼 때까지 투자하는 게 R&D인데 그게 무슨 뭐 수능 보는 거냐? 강남에 무슨 고급 정말 돈 많이 들어가는 학원에다 돈 보내면 그 뭐 성적 올리는 거랑 똑같은 거냐? 우리 천공 선생님이 그러셨습니다. R&D 예산 쓸 필요 없이 과학은 다 연구해놓은 보고자료 보고 그대로 뺏게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근데 개판이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라니까. 내가 겸손한 듯 다 알고 있어도 경청할 줄 아는 자세. 나 그 지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대단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알고 있어도 자기 장관들이나 비서들이 이야기할 때 끝까지 들어주는 자세. 상대방 지금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장관한테 물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했는데 한 줄 나오자마자 말 가로막고 지가 아는 척 해버리면은 나 솔직히 말하면 문재인 저 쌍욕 들은 장관이 있다면요. 사표 치고 나와야지. 뭔 인격 대우를 그렇게 받습니까?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식했던 공무원 출신 하나가 정권 잡아가지고 전두환처럼 행세하는 거야. 장관들 발길질하고 뭐 이런 게 그때랑 똑같죠. 최근에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치매 치료제 후보 물질을 찾았는데 예산 삭감 때문에 이게 무산될 위기라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그 과학적인 예산입니까? 그런데 이런 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어야 되겠습니까? 탄핵이 답이죠. 대한민국이 이 천연 자원이 없어서 진짜 가공해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이 R&D 예산, 연구개발비는 그냥 우리 경제의 그냥 심장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걸 멈추게 한다라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거 얘기하면서 거기에다 또 쌍욕까지? 아니 이 장관은 저 오늘 이름도 처음 보고 얼굴도 처음 봤는데요. 아니 집에서 귀한 분 아니세요? 이런 진짜 대우 받아가면서 그 장관직 계속 유지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저작 정말 못 참겠다 끌어내려라는 국민의 뜻이에요. 뭐 지금 이직 분들은 야 뭔 소리야 김태호가 39%나 득표했는데 저는 그분들 국민으로 인정 안 한다고 했잖아요. 나라를 팔아먹어도 국민의힘 찍는 사람들이 무슨 국민입니까? 굳이 말하자면 일본 국민이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일본에 지진이 없는데 쓰나미가 엄청나게 많이 생긴다고 해요. 바다에서 지진이 안 생겼는데 쓰나미가 생긴데 그게 원인을 모르는 쓰나미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게 대지진 전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일본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어저께도 그 이야기 있었잖아. 그 뭐 강서구청장 선거가 한일전이라고. 대한민국 대통령 놈이 일본을 더 위하는 사실상의 일본 놈인데 그 선거에 그 사람을 찍는 사람들이 한국 국민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강서구에 투표한 사람 중에 39%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사람이 있었던 거지. 그러면 나머지는 국민이라고 생각하면 그 국민들 중에 59% 아니 56%? 56%가 윤석열 싫다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윤석열 임기가 1년 반밖에 안 지났는데 윤석열 싫다고 이야기한 건 뭐예요? 임기 끝까지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탄핵이란 뜻입니다. 이런 짓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짓 똑같은 짓 했다 그러면 조중동이 뭐라 그러겠어요 지금. 무슨 포갑 정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난리를 쳤겠지. 그래서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민을 위한 태도? 심지어 최근에 와서 퇴임하고도 부동산 정책 사과하잖아요. 그때 잘못했다고. 그거를 또 이재명 대표랑 문재인 대통령이랑 갈라치기 하는 놈들이 있고 막 개판 5분 전이긴 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보니까 재밌는 거 많네. 이거 하나 소개해 줘봐요.
우리 보람 PD 하나 올려줘봐요. 지들끼리 싸우고 난리 났어 지금. 와 재밌다. 완전 재밌는데요? 자빠졌대요? 뭐냐면은 이준석하고 안철수랑 싸우는 거야 지금. 내부 총질 이준석을 제명하고 합리적인 세력과의 확장 정치를 해야 합니다. 안철수가 선거 패배 이거 이준석 예언을 했거든. 이 선거 지면 누구 책임이다? 이준석 책임이다라고 예언을 했거든. 마라톤. 그래서 이준석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길게 쓰고 자빠졌죠. 재밌네 이제. 자, 국민의힘 이러고 있을 거예요. 계속 이럴 거예요. 자, 어쨌건 오늘 선거가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으로 시작된 우리 쪽의 사기가 엄청 올라서 지금 선거의 압승으로까지 이어졌는데 이거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돼요. 총선 때까지 아니 다음 대선 때까지 유지해야 됩니다. 몸 낮추시고 겸손하시고 이재명 대표를 위한답시고 이재명 대표 팔아 드시지 마시고 이재명 대표한테 어떤 것이 이득인지 이익인지도 한번 생각들 하시고 이재명만을 외치지 마시고 이재명 대표에게 무엇이 힘이 되는지를 생각하시고 그렇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지자도 이렇게 현명한데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좀 생각 좀 잊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새날은 오늘 뒤에 저녁 방송은 없고요. 이따가 7시에는 여러분들 정봉주 TV로 가시면 오늘 분석 끝내죠. 정봉주 의원이 전치청진 정봉주에서 반도 안 풀어. 진짜 자기 방송에서 풀어. 확 잘라버릴까 봐. 근데 진짜 요새 어떤 전문가보다 정봉주 의원님 분석이 제일 날카롭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무섭더라고요. 그래요. 그 분석이. 자, 마치겠습니다. 이따가 정봉주 TV에서 봬요.